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원서 접수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불과 이제 다음 주 되면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10월 우리가 원서 지원의 합격 전략, 어떻게 원서를 지원하실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쯤 되면 이제 3년 특례 관련돼서 자격 준비 다 하셨을 것 같고, 서류 준비도 다 갖추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지 이제 고민은 지원 대학이나 학과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년 특례 전형은 서류평가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지필고사, 그 다음에 이제 면접고사, 세 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전형에서 숭실대학교도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전환이 되어짐에 따라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 중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연세대, 고려대 두 개 대학만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국민대, 그리고 여기에다가 숭실대학교,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여기까지 이제 서류 전형에 해당되니까 서류 전형의 폭이 매우 넓어졌죠. 더군다나 올해 자기소개서도 없어지다 보니까 서류 전형의 원서를 쓰기가 매우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국은 서류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지필고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은 대부분 국어 영어 시험을 보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데, 지필고사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필고사가 최상위 학생들이 지필고사에 참여하지 않죠. 예전에는 지필고사를 보던 학교들이 고려대학교도 지필고사를 받고 한양대학교도 지필고사를 봤어요. 또 의학계열이나 또는 뭐 수의학과나 등등등의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들이 많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만으로 원서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병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필고사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필고사의 대학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필고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숫자도 줄고 지필고사의 합격선이 많이 낮아졌고, 더군다나 올해는 서류평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서류평가 전형 쪽으로 학생들이 선호도가 몰리니까 당연히 지필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는 3달, 4달, 6개월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을 하던 지필고사가 요즘에는 1달, 2달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예전보다 좀 쉬워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들도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예전에는 면접고사의 면접이 자기소개서 플러스 지원학과 관련된 전공소양 두 가지로 평가를 했다면, 면접고사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니까 사실상 면접의 내용은 공통질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소양의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형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려대학교, 세종, 동덕여대까지 보시면 면접을 보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두 개 대학만 면접을 보고요. 성균관대학교도 의학계열,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만 면접을 보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들은 다 100%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고, 서류평가 전형인데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어요. 그만큼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중앙대 이상의 대학과 중앙대 이하의 대학, 특히 어디가 위험하냐면 이화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국민대 라인이 사실상 IB 성적, SAT 성적 상위권에서 멀어지는 구간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특히 원서 쓰실 때 국민대, 숭실대, 한국외대, 이화여대의 원서 지원을 특히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지필고사를 가장 먼저 보는 학교가 7월 13일에 단국대학교가 시험을 보고, 가장 늦게 보는 학교는 아주대학교가 7월 23일 날 지필고사를 봐요. 그리고 지필고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 항공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디카 세 개 대학이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5일에 경희대, 홍익대학교가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이 돼요. 그 다음에 20일에는 숙명여대와 인하대가 지필고사가 중복이 되어진다는 점, 요거 아시고 계실 거고, 지필고사가 중복이 된다는 점 꼭 불리하지만 않다.
왜? 중복되니까 2개 대학이나 3개 대학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대학을 같이 원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선택폭이 줄어든다는 단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중복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복이 없는 학교인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특히 건국대학교 또는 아주대학교처럼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대학들은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점들 꼭 주의해서 원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면접고사는 성신여대가 가장 먼저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히 성신여대 광운대는 면접 일자가 7월 18일이에요. 그럼 이 기간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지필고사 일정과 대부분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대나 광운대의 면접 준비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면접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험을 가능성이 높다.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신여대, 광운대, 가천대학교는 면접에서 스카이예요. 면접에서 가장 높은 구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은 전년도까지는 대부분 면접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면접 중심의 전형. 하지만 면접고사 전형이 면접 중심의 전형이라 해서 서류평가가 100% 무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없고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는 달라지는 점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소개서가 들어갔고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매우 컸단 말이에요. 근데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결국 면접의 형태는 자기소개서, 전공소양평가에서 뭐로 바뀌었다? 공통질문 플러스 공통질문 플러스 지원한 학과에 대한 전공소양평가로 변경이 되어졌다. 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동덕 여대까지인데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2023년도에 경쟁률이 9.28,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9.14니까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9대1, 그 다음에 지필고사,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4대1,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쟁률이 대부분 2.5대1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의 원서를 쓰느냐, 지필을 쓰느냐, 면접을 쓰느냐의 경쟁률 차이가 크고 결국 합격 가능성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류 전형이나 지필고사나 면접을 쓰게 되어질 때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좀 더 안정적 원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류로만 다 몰아서 쓰시는 것보다 서류 전형과 지필고사를, 서류 전형과 면접고사를 병행해서 원서를 쓰거나 지필고사와 면접을 섞어서 원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돼야 되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주목하셔야 되냐? 특히 올해 서류 전형에서 지필고사를 바뀐 숭실대학교 특히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서류 전형에서 지필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뀐 이화여대나 한국외대가 전형이 바뀜에 따라서 경쟁률이 크게 상승되어지는 걸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특히 숭실대학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서류평가 전형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가 사실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화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국민대 라인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보통 IB 성적으로 따지면 IB 성적이 39점 이하의 학생들, 예를 들어서 38점, 7점, 6점, 5점 이런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유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면 이제 중대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IB만으로 봤었을 때 39점 이상의 성적을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있는 성적대는 35, 4, 6, 7점대 학생들이 쓸 거고, 또 SAT 성적 같은 경우도 중대 이상 올라가는 점수가 적어도 1450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1400대 초반이나 1300점대 학생들, 또 토플 성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100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구간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90점대 학생들처럼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 중에서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돋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 숭실대는 낮은 대학, 국민대는 낮은 대학, 또는 한국외대나 이화여대가 높지 않은 대학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필고사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특히 주목할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된다는 걸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의 경쟁률이 서울 캠퍼스가 4.70이고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이 8.9예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가 경희대의 경쟁률이 2배죠.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과연 뭐냐? 그 이유가 경희대학교보다 건국대학교가 좋은 대학교니까. 경희대보다 건국대를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니까. 이게 아니라 결국 문제는 뭐냐면 경희대학교는 지필고사를 보는 날짜에 경희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이 돼요. 하지만 건국대학교는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중복이 되어지는 경희대의 경쟁률이 4.70,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경쟁률이 4.88, 이걸 합친 만큼의 경쟁률인 8.9의 경쟁률이 건국대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지필고사 일정의 중복 또는 지필고사 일정이 겹치지 않는 거, 여기에 따라서 모집 단위를 결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등록률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임용이 75명이야. 이랬었을 때 과연 대학에서 75명을 다 선발했느냐, 아니면 상위대학으로 충원합격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는 합격을 했지만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져서 결국은 등록 인원을 100% 채우지 못했느냐, 이 부분을 보시는 건데,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정도까지 보면 대부분 2022년도에 등록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한 88%, 98%, 100%의 등록률이 나오고, 고려대학교는 93.3%의 등록률이 나와요. 고려대학교의 등록률이 좀 적죠. 요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학들이 선발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3년 특례 전형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학들이 학과별로 10명, 20명씩 뽑는 게 아니라 학과별 모집 인원이 1명, 2명, 3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선발하냐 하면 첫 번째는 계열별 모집. 계열별로 성적순으로 해서 계열별로 선착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뽑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과별 선발이란 말이에요. 학과별 선발이고 고려대학교가 서류평가 전형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학과가 화학과에 지원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이수, 또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표준화 학력지표의 우수성, 또 화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방향성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서도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지지 못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등록률이 조금 더 낮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다른 대학과 다르게 학과별 선발이기 때문에 학과별 선별의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쓸 때 여러분은 꼭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가 고려대에 합격할 수 있는 학력 지표를 갖추고 있는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내가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 내가 고등학교에서 달성한 표준 학력 지표가 내가 지원한 학과와 적합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꼭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지, 낮은 과의 원서를 쓴다, 높은 과의 원서를 쓴다라는 개념으로 원서를 쓰시면 안 돼요. 학과적 적합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대나 숭실대 같은데, 이런 학교들은 한국외대는 서류평가 전형이고요. 숭실대학교는 지필고사 전형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학교는 등록률이 47.2%, 한국외대는 등록률이 74.6%, 이렇게 낮잖아요. 결국 이게 2024학년도에 변화를 이끌어낸 이유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외대는 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글로벌 캠퍼스의 인원을 줄이고 서울 캠퍼스의 인원을 늘렸어요, 올해. 그리고 숭실대학교는 어떻게 했다? 결국은 지필고사 전형을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꿨죠.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국민대학교의 등록률이 91.1%이기 때문에 결국은 숭실대학교의 등록률이 국민대학교만큼의 등록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숭실대학교는 전형이 바뀌게 되어짐에 따라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고, 경쟁률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록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전의 숭실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경희대학교부터 시작해서는 여기서는 지필고사 대학이에요. 지필고사 대학이 서류평가 전형에 비해서는
등록률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98.9%이지만 건국대학교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91.7%, 숙명여대 79%,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64%, 한양대학교 64%, 단국대학교 57%. 이렇게 등록률이 좀 낮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합격하기에 좀 더 유리하다. 합격하기에 좀 유리하다. 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등록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합격하기 어렵다.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면 대부분 다 등록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필고사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지필고사의 일정의 중복,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7월 13일에 한국항공대, 단국대, 한양대, 에디카 3개 대학이 일정이 겹쳐요. 그 다음에 경희대, 홍익대가 일정이 겹치고 인하대, 숙명여대가 겹치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일정이 겹치는 구간에서 과연 어느 대학을 결정할 것인가, 어느 학과를 결정하실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일정이 겹치지 않는 세종대, 동국대, 건국대, 아주대학교는 경쟁률이 높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가 8.95의 경쟁률, 동국대학교가 8.07,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가 6.74, 아주대학교가 7.68이기 때문에 일정이 겹치는 숙명여대,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에 비교하면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의 일정이 중복되는 것, 또 중복되지 않는 대학에 있어서 학과 결정이나 모집 단위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학마다 선발 방식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특례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전체 모집 인원이 69명, 고려대학교 전체 모집 인원이 76명, 성균관대학교 전체 모집 인원이 6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학과당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1명, 2명,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학과별 선발을 진행하지 않고 모집 단위별 선발을 하거든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학과 결정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모집 단위를 결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라 하더라도 연세대학교 합격한 모든 학생의 성적이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집 단위를 선택하느냐,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 연세대학교는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서류평가의 전형의 총점, 성적은 결국 뭐냐면 첫 번째는 학교의 GPA 성적, 두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 그 다음에 학교 활동에서의 교내 활동,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죠. 서류평가 전형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학과적 적합성, 전공 적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봐요.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을 이수했는가,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되는가,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교내에서 진행했는가, 이게 결국은 지원학과 전공 적합성,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연세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은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입학 정원은 국어국문학과는 45명,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과는 66명, 기계공학과는 121명, 다시 말하면 전체 국어국문학과가 연세대학교 전체 선발 인원이 45명이고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하더라도 국어국문학과의 10%인 대략적에서 4명이나 5명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컴퓨터과학과는 66명이니까 6에서 7명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최대 선발 인원이 6에서 7명 정도다 라는 의미 있고요. 자, 선발하는 건 모집 단위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문과대학에서 9명, 상경대학에서 7명, 경영대학에서 7명,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언더우드에서 8명, 의과대학에서 2명, 치과에서 2명, 약학에서 1명에서 29명을 선발하게 돼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결정하게 되어질 때는 내가 만약에 인문계다. 그럼 인문계의 선택의 범위는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만약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세 개 중에서 과연 어디에 원서를 쓰는 게 나의 성적에서 합격 가능성이 유리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경영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상경이고 그 다음에 문과대학이다 라고 선의를 정한다면 내가 만약에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경영이나 상경으로 쓰는 것보다 문과대학으로 원서를 썼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모집 단위별 선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학교는 일부 학과는 학과별 선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언더우드는 학과별 선발이고 그 다음에 의예과나 치의학과나 간호학과나 약학과 같은 경우도 학과별 선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더우드에서도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3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지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가고 싶은 대학과 가고 싶은 학과 중심으로 원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성적, 합격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성적과 합격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원 대학과 학과, 내가 희망하는 지원 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상위학과 선호도가 집중되는 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쏠리는 경향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쏠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위학과나 선호도가 높은 지점에 성적이 좋든 나쁘든 쏠리는 경향들이 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재외국민의 원서 지원의 특징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대학교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서류평가 전형에서 등록률이 좀 낮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교는 모집단일별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해요. 학과별 선발이라는 뜻이죠. 보시는 것처럼 경영대학에서 7명,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에 2명, 의과대학에서 1명, 컴퓨터과학과에 2명, 미디어에 1명 이런 것처럼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떤 학과를 쓰느냐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개념으로 원서를 쓰냐면 낮은 과와 높은 과의 개념으로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낮은 과와 높은 과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류평가 전형이 필답고사와 다른 점은 필답고사는 그냥 지필고사, 필답고사 성적으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지원학과 전공적합성을 보지 않아요. 하지만 서류평가 전형이나 면접고사 전형은 지원학과 전공적합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쓸 때 높은 과와 낮은 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점은 내가 과연 지원하는 학과와 전공 적합성이나 학과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게 바로 성적에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은 최대 선발 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인문 계열에서 34명, 자연 계열에서 29명, 의학 계열에서 2명, 약학과에서 3명에서 68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인문과학대학의 최대 선발 인원이 34명, 사회과학대학의 최대 선발 인원이 34명, 경영학과의 최대 선발 인원이 21명이에요. 사실 성균관대학교는 그냥 계열별 모집이고 총점 순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합격이 조금 더 쉽죠. 근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기회를 만들 만한, 합격을 이끌어낼 만한 뭔가 기회의 틈이 부족해요. 오히려 고려대 같은 경우들은 학과별 선발이기 때문에 학과의 선호도에 따라서 전공 적합성에 따라서 학과의 높낮이에 따라서 기회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인문계열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영학 이렇게 3개 파트에 나눠서 뽑다 보니까 사실상 틈이 많지 않다. 오히려 성적이 좋은 학생들,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성적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뭔가 기회를 만들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서강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31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죠. 대학으로 봤었을 때는 서류평가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 내에서 약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강대학교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어차피 거쳐가는 대학으로 반드시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집 인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19명, 자연계열 12명 해서 그냥 계열별 선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선발하는 방식이 동일해요.
그쵸? 단지 문제점은 서강대학교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는 점, 이런 점들이 원서 지원의 불리한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중앙대학교는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약간 섞어놓은 개념이죠. 중앙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하면 모집 단위의 선발과 학과별 선발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 선발, 인문계열에서 12명, 사회과학계열에서 10명, 자연과학대학에서 5명, 창의 ICT에서 6명, 경영경제에서 11명처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집 단위별 선발을 하면서 학과별 선발이라고 해서 공공인재 3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3명, 경영학과에 3명, 6명 이런 식으로 학과별 선발을 병행하기 때문에 학과별 선발과 모집 단위별 선발을 병행하고 있어요. 이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과를 서열 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학과별 서열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지원하는 학과와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총점에 반영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계열별로 모집하며 학과별 모집 인원을 표에 기재되어진 학과별 최대 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이건데 경희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지필고사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필고사 대학은 사실상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필고사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는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필고사의 성적에 경쟁적으로 학과 결정하시면 되고, 대신 면접고사의 대학들, 성신여대라든가 광운대라든가 가천대 같은 면접고사의 대학이나 또는 서류평가 전형에 해당되는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또는 국민대, 숭실대의 대학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표준학력 지표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가 학과적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된다. 학과적 적합성이라는 건 내가 고등학교 때 이수했었던 교과목이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학력 지표가 지원하는 대학에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는가. 아울러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표준학력 지표를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고등학교에 했던 활동들 있죠.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활동이나 수상 영역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대학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년 특례 전형에서 원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아마도 이제 원서 접수 일정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더 이상 올려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대부분 다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진행하는 게 첫 번째는 지원대학 학과 결정 관련이 되어진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3년 특례 자격심사, 그 다음에 지원대학과 학과 결정, 또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또는 사유서의 작성 등과 관련이 되어진 진행하고요. 또는 이제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원서 접수에 대한 대행,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3년 특례 전형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일반과나 의학과의 면접 수업들이 학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과정들까지 또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